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공부도 잘 되고 있고, 네. 자, 이런 교재, 오늘 진도 446페이지입니다. 446페이지, 정비 사업의 시행. 대답이 너무 시원하게 나와가지고, 완전 믿음이 가지는 않아. 자, 정비사업 시행 방법 447페이지. 자, 지난주에 도시 및 주간경제법상 정비사업의 절차, 정비사업 절차를 시작을 했을 텐데 절차가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네, 제일 먼저 대도시 지역에서의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정비사업은 정비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사업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기억나시죠? 네, 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있어야 돼요. 이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 부산에서 앞으로 10년 내에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무엇을 지정한다 그랬죠? 예정구역,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를 정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내에 정비사업이 필요한 것이 한 50여 곳이라면은 그 부산시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한 50여 곳에 대해서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하게 되죠. 정비 예정구역,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그 한 50여 곳의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되면은 그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을 언제 수립할 것인지 다 계획이 돼요. 정비계획 수립 시기. 예를 들면은 이 해운대 우동 재개발구역은 정비계획을 2015년 5월에 수립할 거야.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재건축 아파트는 2015년 6월에 수립하고 그 옆에는 2015년 11월에 수립하고 그 옆에는 2016년 3월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이렇게 순서를 다 정해준다고 해가지고 이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은 이 기본계획에 맞도록 이제 관할 구청장들이 정비계획 수립하고 이 정비계획을 첨부를 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게 되죠. 정비구역 지정고시에서는 그 다음에 절차가 무엇이었어요? 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정하게 되죠. 그럼 만약에 우동 재개발 사업을 한다. 재개발 사업이라면 사업 시행자 누구였죠? 조합. 그럼 이제 정비구역 지정고시에 의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해서 인가받고 그 다음에 등기하면은 이제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등이 법조를 성립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사업시행자 결정되면은 그 사업시행자로 결정된 자가 사업시행계획, 정비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해.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이 작성된 사업시행계획에 의해서 이제 인가를 받고 고시되면은 이 작성된 사업시행계획으로 정비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되면은 60일 내에 부담금 내역, 조합원의 부담금 내역과 분양 신청 기간 등이 조합원에게 통지되고 일간신문을 통해서 분양 공고가 있게 돼요. 자, 분양 공고가 있으면은 이제 분양을 희망하는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은 이제 분양 신청 기간 내에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분양 신청이 있게 되면은 그 분양 신청된 현황을 기초로 해서 분양 처분 계획을 작성해요. 그 분양 처분 계획이 무슨 계획이었죠? 관리 처분 계획이 되는 거죠.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을 해서 인가를 받고 고시하는 절차가 있게 되죠. 이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시행. 여기까지는 지난주에 필기하세요. 라고 해서 여러분 필기 다 해뒀고 진도 어디까지 나가냐면은 여기까지 다 진도가 나가 있고요. 자, 오늘 정비사업 시행자 아파트에서 사업 시행자 하기 전 정비사업 시행 방법을 먼저 보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6가지 정비사업을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6가지 정비사업을 자, 칠판을 보고 같이 한번 해보지 뭐. 자, 6가지 정비사업 제일 먼저 달동네 철거 사업 기억나십니까? 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었고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노출이 과도하게 밀집된 달동네 지역 맞습니까?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주관경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때 개선은 보존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입니까? 철거. 개선은 곧 철거 방식이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재개발이 있었죠. 주택 재개발 사업이 있었고, 주택 재개발 사업. 그리고 주택 재건축 사업이 있었고, 재개발과 재건축의 공통점은 제가 용어정의 한참 설명했을 걸 비교해가지고,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용어정의, 기억들이 나셔야 됩니다. 노후 불량 건축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이를 철거하고 다시 재건축을 한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똑같은데 본래부터 기반시설이 양호했기 때문에 그 재건축을 하면서 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병행되지 않으면은 재건축. 본래부터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면은 재개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했었죠. 다음 네 번째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에요.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죠. 여기까지. 위에까지 있잖아. 위에까지 세 개는 그 대상지역이 주택지예요. 주택지. 여기는 저소득층 집단 거주지요. 재개발구역, 기반시 열악하니까 보통 서민층 거주지요. 그리고 기반시 양호한 지역은 중산층 거주지요. 그렇게 된다고. 다 주택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목적들이 전부 무엇이었어? 주거 환경 개선이 목적이었다고. 그렇죠? 주거 환경 개선 그렇게 했었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이제 사업 대상 지역이 주택지가 아니죠. 주요 사업 대상 지역은 어디가 되죠?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바뀌게 되죠.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또 위치도 도심과 부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제 뭐 상업 자본이라든지 산업 자본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투입된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제 고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아주 밀도가 높은 그런 지역이었죠. 고소득층 거주 지역 그렇게 하면 되고요. 목적도 바뀝니다. 주택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거 환경 개선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원리상 그죠? 도시 환경 개선 그렇게 됐었죠. 설명이. 위에 세계는 주거환경 개선, 밑에는 도시환경 개선 그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네 가지 공통점은 전부 개선이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이 네 가지는 전통적으로 존재하던 정비 사업이었는데 보존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이었다고. 그러다가 이제 그 철거 방식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존 방식이 작년에 도입됐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신설된 게 무엇이었습니까?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이었죠?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이었다고. 그 주거환경 관리 사업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이 정비 사업의 특징지는 가장 핵심 키워드는 개발입니까? 보전이었습니까? 철거입니까? 보전입니까? 보전. 그러니까 그 지역에 단독주택, 다시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기반시 열악하잖아. 그 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 확충과 부족한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주고 대신에 해당 지역의 주택은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 개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설명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었죠. 뉴타운이 대규모 정비 사업이라면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 중규모라면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수도권에 그 규모를 더 줄이게 됩니다. 도로로 삥 둘러싸여져 있어. 무슨 구역이죠? 가로구역. 그 가로구역 단위로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핵심 키워드는 대규모입니까? 소규모입니까? 소규모. 가로구역 단위로. 그러니까 가로구역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로로 둘러싸인 일정한 영역을 대상으로 하잖아.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여기까지. 아마 지난주에 6가지 정비 사업은 개념 정말로 다 열심히 우리가 공부했던 영역이니까 다 기억들이 나셨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이 6가지 정비 사업의 사업 시행 방법을 볼 거예요. 사업 시행 방법. 자, 여러분 교재 447페이지 이제 진도를 준비합니다. 자, 447페이지 보면은 정비 사업의 시행 방법이라고 나와 있어. 그 6개의 정비 사업별로 사업 시행 방법이 다 다르다고. 밑에 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박산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방법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까? 4가지가 나와있죠. 4가지. 자, 1번 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 기반 시설을 새로 설정하나 확대하고 덤비줄 거두는 게 좋죠. 토지등 소유자, 원주민이죠. 해당 지역의 토지등 소유자로 하여금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게 하는 방법. 여기서 스스로 동그라미 해야 됩니다. 토지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게 하는 방법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스스로. 그리고 2번 주관경계선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수용 동그라미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수적에 우선 공부하는 방법과 수용 방법으로 가능하죠. 또 3번에 주관경계선 사업 시행자가 다음 줄 거도죠. 환지로 공부하는 방법, 환지 동그라미 해두면 되겠죠. 환지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4번째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 등을 건설 공부하는 방법과 관리 처분계획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죠? 4가지. 이 4가지 레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4가지 레우는 방법이 저 위에 주관경계선 사업 뒤에 적으면 돼요. 제목 뒤에 저처럼 적으세요. 처음 들으시는 분은 스스로, 환수, 관 그렇게 오라고 했죠. 해놓고 이제 연습은 좀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환수, 관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게 된 방법 맞습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게 된 방법. 여러분 달동네에도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집을 가진 사람은 자기 집을 스스로 개량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자가 개량이라고 그래요. 자가 개량. 자기 집이죠. 자기 집을 스스로 개량케 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환지, 조성된 택지를 환지로 해당 지역 토지 등 소유자, 원주민들에게 공급해주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수용하죠. 수용 방식.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다음 원주민들,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처분계획 방식으로 할 수 있죠. 관리 처분계획에 의해서 관리 처분계획이 뭐죠? 분양 처분 계획이에요. 그래서 분양 처분할 내용을 미리 정한 계획이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이고, 이 작성된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해서 건설된 주택, 관리 처분 계획으로 주택, 부대, 복리시설이니까 주택 등 그렇게 하면 되죠. 자,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성된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해서 주택 등을 건설 공고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몇 가지 방법이죠? 4가지. 외워둬야 됩니다. 스스로, 환수, 관. 네, 이렇게 해서 암기해 둡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대로입니다. 재개발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 건설 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방법이 있죠? 환지로 공고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몇 가지 방법입니까? 2가지. 이제 외워요. 자, 재개발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으로 건설된 주택 등을 공고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또 플러스 조성된 택지를 환지로 공고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지. 그러면은 만약에 해운대 우동 재개발을 한다면은, 만약에 또 여러분이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이라면은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조합원은 2가지를 받을 수 있는 거야. 관리 처분 계획이 분양 처분 계획이잖아. 작성된 분양 처분 계획,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건설된 주택 등을 분양받는 조합원도 있고, 또 건설된 주택, 아파트가 아니고 조성된 택지를 환지로 공급받는 조합원도 있다는 뜻이지. 그 다음에 재건축입니다. 자, 주택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 총계에 따라서 주택 등을 건설 공고하는 방법에 완한다라고 했으니까, 재건축은 오직입니다. 오직 관리 처분계획. 관리 처분계획이 분양 처분계획 아닌가? 그죠? 이 작성된 관리 처분계획에 의해서 건설된 주택 등을 공고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하면은 여러분이 조합원이 되시겠죠. 그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은 오직 관리 처분계획에 의해서 건설된 주택, 주로 아파트잖아요.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이 있지,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 아파트가 아니고 조성된 택지를 환지로 공급받는 방법은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방법은 완전 다르죠.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과 재건축할 때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재개발할 때는 관리 처분계획, 분양 처분계획으로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도 있고, 주택이 아니고 조성된 택지를 환지받는 조합원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재건축할 때는 관리 처분계획으로 주택 등을 공급받지, 재건축 쪽의 조합원이 환지받는 경우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자, 인가받은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설 공고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또 환지로 공고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2가지. 정리하면 이렇게 되구나.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관리 처분계획으로 건축물을 건설 공고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환지, 상가 용지나 공장 용지 등을 환지로 해당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2가지 방법이 가능해요. 자, 여기서 이제 조심을 해야 될 게 하나 있네요. 이런 부분이 정답을 결정하게 됩니다. 한번 봐요. 이리 보세요, 여러분. 위에 3개는 아까 대상지역이 상업지역, 공업지역입니까? 주택지역이니까 관리 처분계획으로 공급하는 대상이 전부 주택, 부대, 복리시설, 주택 등이라고. 주택지니까. 맞죠, 그죠? 아니, 우리 재개발할 때
주택이 아니고 공장으로 분양하는 경우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말이 아니죠. 다 원래부터 주택지인데. 근데 얘기 보라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대상이 주택지입니까? 상업적, 공업지입니까? 상업적, 공업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가 건물이나 공장 건물 그리고 중공업지 같은 일부 주택도 공급 대상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가 건축물이나 공장 건축물 그리고 다 포함되어 되니까 주택하고 다 포함되어 되니까 주택입니까? 건축물로 해야 됩니까? 건축물. 그래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해서 자 관리처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관리처분구로 공급되는 대상이 뭐죠? 건축물이요. 건축물. 주택, 부대, 복리시설, 주택 등 하면 틀린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겠구나. 아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환경, 주관경 관리사업 내려갑니다. 자 주관경 관리사업은 책장 넘어갔죠. 자, 정비구역 안에서, 열악한 정비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이제 사업시행자가 확대해주고, 설치 확대해주고, 그 다음에 위촉금 되겠죠. 해당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 원주민들은 스스로 주택을, 그 다음에 줄 것이죠. 주택을 어떻게 하죠? 보전하고, 주택을 보전하고, 점진적으로 정비하고, 개량, 점진적으로 정비, 개량,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하죠.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 핵심입니다.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 하는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관리처분구역으로 건설된 주택 등을 공급하거나 또 이거 빠뜨리면 안 되는데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소규모 주관경 개선이 목적이니까 원칙적으로 구역 내의 건축물은 보존됩니까? 철거됩니까? 철거돼요. 철거하고 다시 짓고 다시 아파트 주택 등을 건설해서 분양처분구역, 관리처분구역으로 주택 등을 공급하는 방법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일부는 보전하고 개량하는 방법이 가미가 될 수 있습니다. 보전, 개량하는 방법이 가미될 수 있죠. 이것을 빠뜨리면 안 된다고. 아셨죠? 네.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관리처분구역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이 뭐죠? 건축물이고 나머지는 관리처분구역으로 공급되는 대상들이 뭐죠? 주택 등이고 여기는 건축물인 거 조심하시라 그랬고 그죠? 네. 자 이런 방법으로 정리해 두면 돼요. 6가지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입니까? 사업시행 방법이었습니까? 사업시행 방법. 이 정도 하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 수험 준비, 암기도 하고 해서 이제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해 드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비사업 시행자 448페이지 2번 정비사업의 시행자. 정비사업 시행자는 암기를 다 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1번 주관경 개선사업 시행자부터 책장 넘어가 봐요. 네, 450페이지에 6번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시행자까지 이거 완벽하게 암기해야 된다고 다 암기를 해야 되는데 가장 좀 암기는 칠판을 보면 외워지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암기라고 했지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면은 저절로 암기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자 고개 들고 지금부터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이것은 이제 지웁니다. 교재 남아 있으니까 이거 지우고 물어보면 다 할 수 있죠 지금 그죠? 네 한번 해보자 그래 좋아 고개 드시고 동영상 보시는 분도 고개 들어 이게 집중해. 자, 이제 안 보고 해야 된다. 큰 영화면은 간다. 자, 보시고. 갈 수는 없고. 주관경 개선사업 보세요. 주관경 개선사업 아까 되겠죠? 스스로, 관. 그때 관리청구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은 주택 등. 재개발은 관리청구획 방식으로 주택 등이 공급될 수도 있고, 또 환지, 조성등 택지를 환지로 줄 수도 있고. 재건축은 오직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들에게 작성된 관리처분구역, 분양처분구역으로 주택 등이 공급될 수도 있지 뭐. 재건축하면서 조성된 택지를 환지를 주는 경우는 없다. 그 다음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어떻게 되죠? 관리처분구역으로 뭘 공급하죠? 건축물. 이유는 알고 있죠? 상가 건물이나 공장 건물 등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관리처분구역으로 건축물을 공급하는 방법과 그리고 환지, 공장용지, 상업용지 등을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주관경관리사업은 철거하지 않죠? 그래서 해당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 원주민들, 토지 등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 개량.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관리처분구역으로 뭘 공급하죠? 주택 등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과 빠뜨리면 안 되죠? 보존하고, 일부는 보존하고 개량, 보개는 방법. 보존 개량하는 방법, 보개는 방법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6가지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 방법이었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 시행자 갑니다. 사업 시행자. 이거 제가 외우라고 했는데 가장 잘 암기하면서 이해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도 칠판 보고요. 네. 칠판 보고 있으면 외워진다고. 책 보고 있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자, 시작할게요.
우리 지난주에 그래서 개념을 잘 이해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야. 이해하려면 주관경 개선사업은 이렇게 했잖아.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달동네 지역이고 정비 기반 시대 이 동네는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률이 깜빡이 밀집된 지역이야. 맞죠? 그래서 이 동네에 살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누군지 알고 있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이들이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하거나 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되어야 안 돼요? 안 돼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단독으로 조합을 만들거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안 된다고. 그래서 법을 만들기를 그러면은 관할 구청에서 해라. 구청에서 하고 구청에 할 여건이 안 되면은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해라. 라고 입법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관경 개선 사업은 시장군수가 직접 하거나 그리고 아니면은 누구를 지정하라고? 주공등을 지정하여 하는 방법으로 해라라고 입법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 지난주에 용어 정리할 때 배웠잖아. 시장군수, 이 법에서 시장군수 멤버가 5개죠. 특별자치시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법상 토지 시장군수야. 그래서 우리 부산이나 서울 같으면은 누가 직접 합니까? 관할 구청장이 직접 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달동네 철거사업은 구청에서 직접 하거나 구청이 할 여건이 안 되면은 누구를 지정합니까? 주택공사 등. 이때 주택공사 등도 법으로 정의되어 있었죠.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개법상 지방공사를 뭐라 그래요? 주택공사 등 그렇게 하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민간이 합니까? 공영개발입니까? 공영개발. 그럼 끝장이다는 거 모두 해. 그래서 여러분 교재 448페이지 처음 하시는 분들 1번 주관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 뒤에다 적으십시오. 가로 열고 민간개발입니까? 공영개발입니까? 공영개발. 시장공사 직접 하거나 주공등을 지정한다는 거죠. 근데 동의 요건은 읽어두면 되잖아요. 나머지든지. 어떤 요건을 갖춰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지 그건 읽어보시면 되죠.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주관경 관리 사업을 봐요. 자, 제일 내려와서 이제 주관경 관리 사업을 보시면 이렇게 했잖아. 주관경 관리 사업은 단독 다시대 밀집 지역 맞습니까? 단독 다시대 밀집 지역이야. 그럼 봐요. 이 동네가 단독 다시대 밀집 지역이라면은 단독 주택 다시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계획도시로 해운대 신도시처럼 계획도시로 개발됐습니까? 자연스럽게 수십 년 동안 시가지가 보통 형성됩니까? 자연스럽게 수십 년 동안 시가지가 조성된다고. 그러면은 건물이 한두 개 늘어나면서 골목길이 따라서 생기는 거야. 그러면은 이 지역은 기반시 양호합니까?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까? 기반시 열악할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그 단독 다시대 주택이 이제 노후 불량률로 판정이 되고 이제 많이 낡으면은 그동안에 기반시 열악하고 노후 불량률이 밀집되면은 재개발 대상이었잖아. 이걸 다 철거해 보니까 부작용이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철거 방식을 보존 방식으로 바꾼 게 주관경 관리 사업이라고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단독 주택 다시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라면은 뭐 기반 시설과 해당 지역의 주민 공동 시설 넉넉합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하니까 이 주관경 관리 사업을 할 때는 해당 지역에 부족한 기반 시설이 확충됩니다. 도로 등 기반 시설이 확충돼요. 좁은 도로가 넓어지고 없던 도로가 신설되고 기반 시설 확충해주고 그리고 공공도서관, 주민 공동시설, 공공도서관도 지어주고 공영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막 그렇게 하는 공원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해당 지역에 있는 주택은 철거했습니까? 보존합니까?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 개량한다라고 했어. 그러면은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 지역은 해당 지역의 주택을 그대로 보존할 거니까 이 지역의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아파트 지어서 분양할 일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아까 방법할 때 관리청구역 방식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죠. 이 지역의 건물을 철거하고 택지를 조합원에게 돌려줘야 될 일이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환지로 공부하는 방법도 없는 거야. 그래서 아까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방법을 한다라고 했거든. 그러면은 이 지역은 이 건물 철거하고 아파트 지어야 될 일이 없으니까 조합도 필요 없는 거예요. 주택을 보존할 건데. 그러면은 그 지역이 아까 부족한 거.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공동시설 확충은 그것은 개인이 해야 됩니까? 구청이 해야 됩니까? 구청에서. 그래서 주관경 관리 사업도 누가 직접 해야 됩니까? 시장군수. 구청에서 직접 한다 이 말이죠? 네. 시장군수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지정하죠? 주공등을 지정해서 한다는 얘기죠. 원리 아셨죠? 이렇게 이해하라고. 그래서 주관경 개선 사업과 주관경 관리 사업은 둘 다 민간 개발입니까? 공영 개발이 됩니까? 공영 개발. 조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정비법상 정비사업 모두 6개가 있는데 그 6개 중에서 조합이 없는 정비사업, 공영개발 방식은 2가지. 주관경 개선사업과 주관경 관리사업은
민간에 의하지 않고 구청에서 직접 하거나 구청에 할 여건이 안 되면은 주택공사등을 지정하는 공영개발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비사업이 조합이 있는 게 아니죠. 두 가지는 조합이 없다고. 근데 그럼 봐봐. 두 가지가 공정개발 방식이니까요. 나머지는 자동으로 공영개발입니까? 민간개발입니까? 민간개발이야. 그러니까 민간개발이면 다른 동네 사람을 해야 됩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해야 됩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법으로 정한 범위가 원주민을 법으로 딱 범위를 정한 게 뭐 조합은 자기 인정하려고 법으로 정한 개념이 토지 등 소유자잖아. 해당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재개발 의혹에 집 하나 있다고, 재건축 단지에 아파트 하나 있다고 자기가 그 사업을 단독으로, 그죠?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경제적 사유 여건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민간 개발 방식을 할 때는 단독으로 하다가 막 힘겨워도 죽어야 됩니까? 조합 만들어야 됩니까? 조합을 만들어서 해라. 그래서 공영 개발 방식이 아니면 민간 개발이고요. 민간 개발 방식은 전부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개발은 재개발 조합이 하는 거고,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조합이 하는 거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도 조합이 하는 거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전부 조합이 하는 거. 그럼 다 외웠잖아. 이게 정비 사업 시행자라니까. 공부 이렇게 하니까 외울 일이 없네요, 그냥. 자동으로 이해되는데. 제가 칠판 보면 이해가 된다고 그랬죠? 외우셨잖아, 다. 이렇게 하라고. 근데,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요. 해당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 해당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 이유 없이 단독으로 허용하지도 않는단 말이야.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왜요라고 좀 해봐요. 왜냐하면은, 제가 올해 울산에 이제 강의를 3년차 나가고 있어. 울산 갔는데, 울산에 가니까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동구 아줌마 그런 거야. 그래서 나는 동구가 뭐, 누구네 아들 이름인 줄 알았어. 동구 아줌마 그래. 동구 아줌마.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동구 아줌마가 좋은 말이더라고. 울산 아줌마들의 꿈이 동구 아줌마가 되는 게 꿈이래. 그래서 뭐 동구 아줌마가 꿈일까 했는데, 여러분 그 의미 아세요? 울산의 아줌마는 동구 아줌마가 꿈이래. 왜 나는 이제 한 3년 가서 의미를 알게 됐어. 울산 광역시 동구에 가면은 현대자동차도 동구에 있고, 현대중공업도 동구에 있고, 현대자동차도 있고, 중공업 배 많은데 세계적이잖아요. 현대 미포조선도 여기 있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남편들이 동구에 출근을 하면은 자동차 아니면 중공업 아니면 미포조선소에 다닌다 이 말이야. 그분이 잠바 입고 다녀도 연봉이 다 1억이잖아. 성과금 받고 하면은, 그죠? 그러니까 동구에 남편을 출근시켜주는 아줌마가 울산 아줌마들의 꿈이래.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동구 아줌마, 쟤 동구 아줌마다 막 그러고, 아니야 쟤는 남구야 그러고 그런 거예요. 동구 아줌마, 울산 아줌마의 꿈, 동구 아줌마. 그럼 해운대 아줌마의 꿈인가 부산은 뭐 모르겠고, 아무튼 그런 의미더라고. 그럼 봐봐요. 그럼 이제 이게 농담이 봐. 그럼 여기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미포조선이 있으니까, 이 법인들은 해당 지역에 땅과 건물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공업지역 공장 재개발을 하면은 이들은 단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돼야 안 돼? 되죠.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법 참 잘 만들잖아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상업지역과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대자본을 투자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면은 단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되니까 단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근데 동구 아줌마 때문에 안 잊어버리겠죠. 원래 여기서 입법이 다 이루어지더라고. 그것을 알아가는 재밌잖아요. 됐어. 여기까지. 지금까지 원칙적 정비사업 시행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봐봐. 이 6가지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이 6가지 정비사업은 다음에 자들이 그 사업을 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자들이 그 사업을 하는 게 원칙인데, 오늘 이제 범위를 좀 많이 넓히고 있죠? 예외적으로. 설명 듣고 교재 같이 봐요.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은, 그 사유가 6개가 있어.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은, 설명 듣고 교재 같이 보는 게 좋은데,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은, 원칙적인 정비사업 시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비사업을 누가 직접 하느냐 하면은 시장군수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은 주공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지정하여 하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예외적 시행자 시행할 수 있는 사유가 한 8개 정도 되거든요. 1번부터 8번까지. 자, 여러분 교재 아까 많이 보고 싶어 하더라?
자, 교재 갑시다. 450페이지 와봐요. 450페이지 오면은 큰 3번 나와 있습니까? 지량부서 또는 지정개발자 등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 나와 있습니까? 이것을 이제 예외적 시행자라고 하는 거야. 뒤에다 적어요. 예외적 시행자. 처음 들어갈 걸 뒤에 적어야 돼. 예외적 시행자. 범위는 자꾸 넓어진다고. 근데 이제 예외적 시행자의 시행사유가 박사를 보면 몇 개 나와 있어? 7개 나와 있습니까? 네. 1번부터 7번까지. 여기는 보도가 7번인데 2를 2의 1, 2의 2로 나누었네? 그러니까 다 8개야, 원래가. 8개인데, 그 8개를 암기를 하는 거 아니야. 하지 말고, 1번 빌폐해서 암기해요, 1번. 1번이 뭐라고 돼 있죠? 천재지변등. 천재지변등 요소. 긴급히 정비 삽시행이 필요한 경우고, 2번 봐요, 2번. 2번은 알즉 앞에다가 리딩 읽어보라고. 2번까지는 읽어놓고, 1번은 확실하게 외우고. 나머지는 오늘 길석하신 분들에게 외우라 그래, 쓸데없는 거. 그러면 이제 시험을 낼 때 말이야. 자, 봐요. 보세요. 시험을 낼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절차에서 예외적 시행자의 시행 사유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만약에 시험이 이렇게 나오면 예외적 시행사유, 예외적 시행자가 시행을 할 수 있는 사유 8개 외워야 됩니다. 그거다. 근데 세상에 그런 시험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런 시험 누가 내? 이런 거 다 외우고 있는지 내는 거 아니다는 거죠. 이 제도를 진짜 알고 있을까를 물어봐요. 그럼 시험 문제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떤 데 보면은 이거 재미있게 암기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럼 미친 거 아니야. 시험에 그렇게 안 나온다고. 단순히 외우고 있는 그런 방법을 안 낸다고. 이 제도 전체를 봐야 돼. 넓게 보라고 하는 거 자꾸 제가. 고개 숙여 책만 보고 있으면 안 돼.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주택 재건축 사업은 이를 조합이 하여야 하나? 맞습니까? 여기까지 맞아 틀려? 맞잖아. 주택 재건축 사업은 이를 조합이 하여야 하나? 맞잖아. 조합이 하여야 하나? 천재지변 등에 의해서 긴급히 재건축 사업이 필요할 때는 관할 구청장이 이를 직접 할 수 있다. 몇 겠습니까? 지문을 그리 깔지. 이런 거나 뭐 외우고 있는지 문제 내겠어? 그런 시험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잘 보라고 이렇게. 그래서 1번까지 외우면 되고 여기서 엉뚱하게 8번, 7번 보기 넣고 깔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 봐야 보통 1번이고요. 아니면 2번 정도야. 그 밑에는 쓸데없이 외울 필요 없죠? 네. 됐어? 여기까지야. 그럼 다시 정리해보자. 여러분, 6가지 정비사업의 원칙적 시행자는 확실하게 얘기했잖아. 이해가 됐죠? 주관경 개선사업, 달동네 철교사업하고 주관경관리사업은 민간입니까? 공영개발입니까? 공영개발. 나머지는 전부 민간개발이죠? 민간개발 방식은 토지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합니까? 조합을 만들어서 합니까? 조합을 설립해서 해요. 다만 상업자본과 산업자본이 대규모로 투자된 지역의 토지등 소유자는 경제적인 여건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도시환경정비 사업은 토지등 소유자, 해당 지역의 토지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입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다 됐거든. 이게 이제 원칙적 시행자라고. 이 원칙적 시행자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은 그 정비사업을 예외적으로 시량구서 직접 하거나 아니면 주택공사 등, 주공 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지정해서 하게 할 수 있다고. 그때 시량구서의 멤버가 몇 개? 법상 멤버 몇 개? 5개. 특시, 특도, 시군, 구, 장이 되고요. 주택공사 등도 알고 있잖아. 멤버가 2개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지정개발자는 모르잖아. 그래서 지정개발자로 지정을 받아 정비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지정개발자 요건이 법상 규정되어 있다고. 그 지정개발자 요건 외워야 돼요. 451페이지. 보충학습해 보니까 지정개발자 요건 나와 있습니까? 앞에다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적어요. 암기. 이거 외워야 된다고. 이걸 외워야 되는데, 지금부터 줄을 잘 꺼야 됩니다. 줄 잘못 끄면 안 돼. 줄을 잘 끊는 방법은 뭐죠? 가로 안에 손 대면 안 되죠? 네, 줄 끄다가 가로 넣으면 건너뛰면 됩니다. 네, 가로 안에 줄 끄면 책 가로가 찢어버릴 거다. 시작합니다. 줄 꺼십시오. 1번. 정비구역 안의, 잘 꺼야 될 텐데. 정비구역 안의 토지 면적 50%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등 소유자의 5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줄 잘 껐습니까? 네. 다음 내려오시고. 2번 줄거요. 저 뒤에 민관 합동법인으로서 토지등 소유자 5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3번 줄거요. 저 뒤에 정비구역의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자는
지정개발자로 지정받아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해요. 이거요. 정비구역 안에 토지 면적 50%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추지를 받은 자, 민, 관, 합동법인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추지를 받은 자, 정비구역 내의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은 자는 지정개발자로 지정을 받아 정비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452페이지 4번 정비사업 대행자, 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찾으셨나요? 사업대행자의 지정 별표해놓고요. 사업대행자의 지정을 별표해놓고 고개를 듭니다. 오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고 있죠? 네, 엄청. 정비법을 1월달 가지고는 3시간 반, 4시간 만에 끝내거든요. 지금 2주에 걸쳐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상당히 범위를 넓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시험을 가려면 정비법은 여러분이 포기 안 하면 이 정도 범위를 천천히 가면 이제 범위를 안 넓혀주면은 다 쓰러져요. 네. 자, 시작합니다. 다시 보시고요. 정비사업 대행이 뭔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어. 여러분 아파트 정비사업 하면 재건축 맞죠?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재건축 대상이거든. 그러면 이제 재건축 조합을 만들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배울 때 재건축 사업은 보존 방식이었습니까? 철거 방식이었습니까? 노후 불량수로 판정된 기존의 아파트는 철거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철거된다고. 그럼 이거 철거해야 되니까 여러분 거기 못 살고 법에도 없는 시공사가 빌려주는 전세보증금 받아서 임시 거주하는 주택, 전세주택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다고. 근데 사시면서 손꼽아 기다린다고. 언제 입주할지. 새 아파트에 입주할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막 살고 있었다? 근데 소문이 아니라 진짜 조합이 파산해버렸어요. 어쩔래. 그러면은 전세 계약 기간 끝나고, 그죠? 쟤는 입주 날짜에 입주를 할 수 있는지, 평생 뭐 내 재산 다 날아가는 거 아닌지. 맞잖아요? 걱정 많죠. 이렇게 어떤 권리관계 분쟁으로 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이자 이런 사유, 권리관계 분쟁이라든지 또 파산 등 이유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계속적인 사업 추진이 곤란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파산한 조합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대신 사업을 행하고 조합원들이 무사하게 입주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만든 게 정비 사업의 대행, 사업 대행 제도가 만들어진 거야. 이제 사업 대행 제도가 뭔지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정비 사업 대행자의 지정. 자, 이 부분은 그냥 법 조문으로 들어가서는 안 돼. 그래서 체계를 일단 잡고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어떤 사유가 있으면 정비 사업이 대행될 수 있는지, 또 법상 대행 요건을 갖추면 누가 법적으로 대행자가 될 수 있는지, 대행자는 사업을 대행했다면 시행자에게 어떤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등등의 어떤 이 틀을 자꾸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하는 스타일대로 필기를 급히 제일 위에다가 필기하면서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필기해 주실 수 있죠? 네, 좋아하잖아요. 네,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필기 합시다. 네, 아이고 좋아라, 필기하란다. 자, 정비 사업의 대행 빨리 쉬고요. 사업의 대행, 사업의 대행. 오늘은 제가 좀 오빠가 좀 바빠. 그러니까 필기를 좀 빨리 해줘야 돼. 기라기 오빠, 사업의 대행, 정비 사업의 대행. 자, 정비 사업의 대행되기 위해서는 자 시행자, 정비 사업의 시행자. 네. 정비 사업 시행자가 누구여야 되느냐 하면은 1번 조합, 2번 토지 등 소유자, 2번 토지 등 소유자,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 네. 이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인 정비 사업이,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인 정비사업이, 잘 듣고 있죠?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인 정비사업이 한 10분 이야기했거든요. 사업이 장기 지연, 적으세요. 장기간 지연된다 이 말이에요. 장기 지연 또는 권리관계 분쟁, 권리관계 분쟁, 장기 지연되거나 권리관계 분쟁 등으로 사업의 계속적 추진, 사업 추진이 곤란하게 됐어. 추진액서. 사업의 계속적 추진이 곤란하게 됐다고.
여기까지가 대행사유가 돼요. 다시 할게.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인 정비사업이 장기 지연되거나 장기 지연, 그리고 권리관계 분쟁으로 추진액서, 추진이 곤란하게 됐다고. 정비사업의 계속적 추진이 곤란하게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행자를 대신해서 대행자가 정비사업을 행하게 돼. 대행자가 정비사업을 행한다고. 이를 정비사업의 대행이라고 그래요. 그때 이제 법적으로 누가 정비사업을 대행할 수 있냐면은, 자, 시장 1번, 시장군수 직접, 딱딱 받아 적어요. 시장군수 직접 대행하여 시행하거나, 1번 시장군수 직접 시행하거나, 아니면 주공등. 3번 지정개발자, 주공등, 2번 주공등, 3번 지정개발자, 주공등, 지정개발자 등을 지정하여서 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군수 직접 하거나 주공등을 지정해서 한다라고 했죠. 이 자들은 시행자입니까? 대행자가 됩니까? 법적으로, 법상 사업의 대행자가 될 수 있는 자야. 시장군수 직접, 주공등 지정개발자 지정, 그렇게 돼요. 네, 여기까지. 그리고 정비사업을 대행한 자는, 사업을 대행자가 대행을 할 거 아닙니까? 정비사업을 대행한 자는 시행자가 해야 될 정비사업을 대신했으니까 시행자에게 보수를 달라 그래. 보수. 그래서 보수 청구권. 사업을 대행한 자는 보수 청구권. 시행자에 대해서 보수 청구권과, 그리고 그 정비사업을 대신 행하면서 사업비 지출을 했겠죠? 네,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수 청구권과 비용 상환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정비사업을 대행한 자는 시행자에 대해서 보수 청구권과 비용 상환 청구권을 갖는다. 보수 청구권과 비용 상환 청구를 갖게 됩니다. 물론 이 보수 청구권과 비용 상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앞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기속될 대지나 건축물을 뭐 할 수 있죠? 대지나 건축물을 압류할 수도 있다고. 그때 압류는 저당권하고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예요. 자, 정비사업 대행에 대해서 이제 체계를 잡아드리는데, 이걸 보고 이제 두 가지 형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는 두 가지 형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일단은 정답을 찾는 게 우리가 학습 목표잖아, 그죠? 그래서 문제가 나갑니다. 문제. 아까 이 부분을 제가 한 5번 반복했거나 아까 4번 하면서 또 한 번 했고요. 한 번 더 할게. 잘 듣고 문제 내면 돼요. 이거 보고 대답하시면 돼요. 잘 듣고 보고 대답하는데 또 정답 틀리면은 저 기절합니다. 또 기절시키려고 장난치면 안 되고. 네, 시작합니다. 한 번 더 할 거야.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인 정비사업이 장기 지연되거나 권리관계 분쟁 등으로 사업의 계속적 추진이 곤란하게 되면 정비사업은 대행될 수 있거든. 여기까지 일단 됐죠? 문제 나올 거예요. 정비사업의 도시 및 주관경제법상 정비사업 시행자가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하여 그 정비사업은 대행될 수 있다. OX? 대답 안 해요? 한 번 오고 나머지는 다 그냥 조용하고. 잘못 들으셨구나. 다시 할게요. 진짜? 이거 대답 안 하면 다 틀린 걸 할 거예요. 도시 및 주관경제법상 정비사업 절차에서 그 시행자가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인 경우에 한하여 그 정비사업은 대행될 수 있다. OX? 오죠. 오조입니다. 오라고. 잘하셨어요.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인 정비사업이라고 했잖아. 그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인 정비사업이 장기 지연되거나 권리관계 분쟁 등으로 사업의 계속적 추진이 곤란이 됐을 때 정비사업은 대행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행자가 누구일 때 하나의 정비사업 대행이 허용됩니까?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일 때만 사업 대행이 허용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이제 봐요. 어느 정도까지 요즘에 해석에서 출제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하니까 엄두를 못 내요. 보통 조문마을에 외워서 내주면 안 됩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아까 배우기를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하면 공영개발입니까? 민간개발입니까? 그럼 이들의 하나의 정비사업 대행이 허용되니까 민간개발 방식으로 할 때만 정비사업 대행이 있다는 거죠? 그 바꾸기 가면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할 때는 정비사업이 대행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아까 정비사업 중에서 두 가지는 공영개발이었죠. 그러면 주관경 개선사업과 주관경 관리사업은 사업 대행 제도가 있어 없어? 없어요. 괜찮아요. 왜? 부도 나요 안 나요? 보니까 안 나니까. 그럼 시험을 이렇게 알아버려요. 도시 및 주관경제법상 정비 사업이 장기 지연되거나 권리관계 분쟁 등으로 사업의 계속적 추진이 곤란한 경우 주관경 개선 사업은 대행될 수 있다. 몇 개 있습니까? X. 상당히 난이도 높인 거 맞죠? 그러면은 대행 사유가 딱 맞으니까 거의 오답을 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죠? 이게 독학으로 될까요? 안 되죠. 좋은 책만 외워서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책 1000페이지를 외워도 안 되는 겁니다. 네, 우습죠. 강의 잘 들어야 돼. 끝까지.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한번 사업 대행을 시작할 때 있잖아. 사업 대행을 시작할 때는 정비 사업 대행 안 적어도 되거든요. 적지 마요. 사업 대행 개시를 결정해야 했잖아. 정비 사업 개시를 결정하면은 사업 대행 개시 결정을 해가지고 그 사실을 시군 공보에다 공식적으로 고시한다고. 이를 사업 대행 개시 결정 고시라 그래. 정비 사업 대행을 시작할 때는 무슨 고시합니까? 사업 대행 개시 결정 고시래. 개시 결정 고시. 사업 대행 개시 결정 고시. 시작할 때는 무슨 고시 한다고? 사업 대행 개시 결정 고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비 사업이 끝났잖아. 끝나면은 대행자가 사업을 무사히 마쳤어. 그럼 사업 대행을 완료하게 된다고. 그래서 사업 대행을 완료할 때는 사업 대행 완료를 공식적으로 고시해야 되는 거야. 이를 사업 대행 완료 고시라 그래. 시작할 때는 무슨 고시하죠? 사업 대행 개시 결정 고시를 하고, 사업 대행을 마칠 때는 무슨 고시 해야 되죠? 사업 대행 완료 고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시 결정 고시로 시작하고 완료 고시로 끝내는 거야, 이걸. 그래서 그 사업대행 개시 결정 고시의 다음 날부터 사업 대행 완료 고시일까지 이 기간이 법적으로 대행자가 사업을 행할 수 있는 대행기간이 되는 거야. 대행기간 이렇게 돼. 이 대행기간 동안 대행자는 이제 정비사업 시행자를 대신해서 사업 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정비사업 대행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 교재로 확인하고 대행기간 동안에 어떤 방법으로 정비사업 대행이 이루어지는지 자 직접 교재를 확인하면서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거는 교재도 제가 확인해 드릴 테니까 필기안에는 되겠죠, 그죠? 네, 자 여러분 교재 와요. 교재 오셔가지고 양가로 2번에 봐봐. 사업 대행 개시 결정 나와 있습니까? 네, 자 시작할게. 자 읽어드리면 밑줄 끄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1번. 지방구청가 정비사업을 대행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구의 상위 권한 사업 대행 개시 결정을 해서 해당 자치단체의 공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 동그라미. 이때 고시는 무슨 고시입니까? 사업 대행 개시 결정 고시가 되는 거야. 시작할 때는 사업 대행 개시 결정 고시를 요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사업 대행 개시 결정 고시를 해야 되고 오른쪽으로 와요. 오른쪽으로 오셔가지고 453페이지 양괄호 4번에 동그라미 2번 나와 있습니까? 동그라미 2번. 자, 시장구수는 사업대행이 완료됐어. 사업대행이 완료된 때는 네, 위 2번에 1번 보시면 되죠. 나중에 1번 각호의 사항과 사업대행 완료를 자치단체 공부 등에 고시한다고. 고시 동그라미. 이때 고시는 무슨 고시입니까? 사업대행 완료 고시.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개시 결정 고시, 끝날 때는 완료 고시 했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와요. 왼쪽으로 와요. 왼쪽에 오셔가지고 양가를 3번 보십시오. 양가를 3번에 보시면 사업대행 개시 결정의 효과라고 나와 있죠. 네, 사업대행 개시 결정의 효과. 여기 별표를 하시고 동그라미 1번도 읽어 나갑니다. 자, 사업대행 개시 결정 고시가 있는데 사업대행자는 부터 줄 거예요. 사업대행자는 줄 거고 앞, 뒤로 가로를 해둬요. 사업대행자는 이게 주어거든, 이제 문장에서. 자, 사업대행자는 그 고시의 다음 날부터 사업대행 완료 고시일까지 앞뒤로 가랍니다. 그 고시의 다음 날부터 사업대행 완료 고시일까지 앞뒤로 묶어요, 가로로. 그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사업대행 완료 고시일까지. 여러분, 사업대행 개시 결정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사업대행 완료 고시일까지. 이게 무슨 기간이죠? 대행기간이 되는 거야. 밑에 적으면 대행기간이 돼. 대행자가 법적으로 사업을 행할 수 있는 기간. 사업대행 개시 결정 고시일부터입니까?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입니까?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완료 고시일까지. 이 대행기간 동안 앞에 주어가 누군지를 봐야 돼요. 아까 주어가 누구였죠? 시행자입니까? 대행자입니까? 대행자가 좀 주어잖아, 이 문장에서. 근데 사업 대행자는
그 대행 기간 동안 누구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 동그라미. 그리고 누구의 계산으로? 사업시행자의 계산으로 동그라미. 계속 줄 거예요. 자기의 이름과 사업시행자의 계산으로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정비사업 대행을 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앞에 주어가 사업 대행자였으니까 이때 자기의 이름은 대행자의 이름이죠. 그래서 자기의 이름으로 동그라미 되어 있잖아. 봐요. 저 유차지만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자, 자기의 이름으로 동그라미 되어 있잖아. 이거 무슨 뜻이냐면 적어요. 사업을 누구의 명의로 하는 거죠? 대행자의 명의로 그런 뜻이야. 사업을 대행자의 명의로라는 뜻이라고. 대행기간 동안 정비사업은 누구의 명의로 사업을 행하게 됩니까? 대행자의 명의로 사업을 한다 이 말이야. 자기의 이름으로 이 말은 사업을 대행자의 명의로 그런 뜻이고, 그 뒤에 봐봐요. 그 뒤에 보시면은 사업시행자의 계산으로 돼 있죠? 사업시행자의 계산으로 동그라미 돼 있죠? 적어요. 이때 사업시행자의 계산으로 그 말은 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말한 거야. 그러니까 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그런 뜻이라고. 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명의는 누구 명의로? 대행자의 명의로. 경제적 부담은 누구의 부담으로? 시행자의 부담으로. 대행자는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정비사업을 행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리고 양가로 5번 넘어와요. 오른쪽에 있죠? 네, 양가로 5번. 대행자의 권리와 의무는 아까 비용 상환 보수 청구에 대한 권리 등 설명했죠? 읽어보시면 된다고. 리딩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454페이지 한 장 넘어와봐요. 넘어와가지고 시공자의 선정 나와 있습니까? 네, 시공자 선정을 펼쳐놓고 잠시 쉬었다 가야 되겠죠? 네, 좀 쉬었다 가요. 네.